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와 익산시장 재선거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예, 일러 다야의 구조 속에서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여기까지는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나 후보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기 위한 그런 기회들은 상당히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4.13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세를 정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호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원 전북일보 정치부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창엽 2016 전북 총선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총선이 한참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주 MBC에서는 이제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주시 병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선거가 가장 눈길을 끌었는지 우리 이성훈 부장님 쭉 보셨죠? 예, 어떠셨습니까? 뭐 제가 사실은 그 토론을 가장 많이 봐야 하는 사람인데 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여러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꾸준히 보지는 못했고요. 예. 띄엄띄엄 등섬등섬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 이제 저는 전주 병선거구 예. 이쪽이 좀 생각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가 이렇게 맞붙은 선거구인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자기가 후배라고 그러고 또 그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또 후배가 아니라고 하는 예. 좀 웃기지 못할 그 해프닝이 벌어졌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자신이 그 96년도 총선 때 그 자신이 정책 담당으로서 그 정동영 후보를 도왔고 또 2002년 대선 때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6년 이상 이렇게 무급으로 예. 지구당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 동지이자 후배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 주장을 했는데 예. 그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께서는 2002년 후에 거의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정세균 의원한테 공천을 받아서 정계에 입문한 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 김성주 후보 측에서 이제 좀 감성적인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선배가 후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선거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거지 후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좀 TV 토론이라면은 그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표현보다는 과연 그 적재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적합했는지 예. 문제점은 없는지 좀 이런 점을 지적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그 송천역에 건립하기로 했던 그 변전소 문제. 예.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앞에 바로 이제 에코시티에 대단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그 인근에 어디엔가는 변전소가 설치돼야 할 것입니다. 그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변전소를 설치하다가 일부 이제 민원 유해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그 유해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동영 후보께서 마치 이게 굉장히 인체 유해하고 위험한 건데 현역 국회의원이 책임을 이거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 들어오는 것을 반길 리도 없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은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좀 너무 감성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예. 불안감을 조성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주병 선거구는 감성 선거가 지금 예. 천묘성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 눈길이 가는 그런 선거구라기보다는 예. 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이 야권이 분열되는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정말 눈길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초박빙의 선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뭐 외부에서는 이번이 정책도 없고 또 인물도 없고 또 무슨 쟁점도 없는 이런 선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호남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말 유권자들에게 흥분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거에는
정작 본선에 들어가면 선거가 재미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박빙의 상황으로 흐르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역으로 굉장히 책임감과 아울러서 뭔가 이번만큼은 뭐 대충 하는 선거가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체크해보면서 정말 끝까지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뭐 특별 선거구라기보다는 이제 이 전체 선거의 의미가 네,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이상 위원장님, 그 이슈도 많이 나왔죠. 예. 예, 기억에 남는 이슈 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후보자들의 어떤 과거 이력. 이제 예. 과거 이력에는 이제 정치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사 관련해서 어떤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들이 이제 후보가 있는 경우에 지역 현안과 결부되면서 현역들의 역할론, 책임론을 추궁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익산시가 부채 문제, 특히 이제 산업단지를 과도하게 건설하면서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익산갑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후보로 나온 이한수 후보는 그 직접적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시장을 역임했던 분이고요. 그 이춘석 의원은 그 8년 동안 어쨌든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는데 서로 어떤 책임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했고요. 근데 또 엉뚱하게 우리 또 이한수 후보는 국회의원이 기업 유치를 잘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했었고요. 거기에 어쨌든 이춘석 후보의 어떤 개인사 관련한 어떤 진실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와 함께 좀 완주 또 예. 무진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후보의 이제 개인사 관련해서 정가 문제가 좀 쟁점이 됐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완주 통합 문제가 다시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냐. 특히 이제 임정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이 무산됐던 2013년 그 과정에 군수를 역임하면서 통합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론이 좀 제기가 되면서 그게 어쨌든 지역적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한 군데 더 살펴보면 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 그 김관영 의원이 지금 그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해서 이게 이제 1호, 2호 그 방조제가 지금 김제하고 부안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그 현역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어떤 공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어쨌든 유권자들의 표심하고도 상당히 어떤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밋밋하다는 이런 평가보다는 확실히 뭔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슈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슈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이창희 위원장님은 기억나는 이슈가 네, 제 전주 지역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지난 6일입니다.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죠. 예, 김무성 예. 대표가 완산 의뢰 정운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유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유세 중 발언이 전북 도민들은 배알이 없느냐? 예. 지금까지 계속 야당에게 몰표를 줬다라고 그래서 정말 전북도민 정신 차려라라고 했던 발언들이 실제 전북도민 그리고 유권자들의 공분을 이제 불러 일으켰던 예. 사건이 있었고요. 그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 곡성에 이정현 이제 현 의원인데요. 현 의원 같은 경우에 예산 폭탄을 내려줬다. 예.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운천 후보를 지지하면 예산을 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발언인데 그것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현재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한 번도 전라북도에게 예산을 안 내렸다라는 거죠.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고 예. 그래서 자기에게 편향된 예산을 국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다라는 사실을 뭐 김무성 그 대표가 자인한 셈이 돼서 결국에 이제 큰 논란이 됐고 또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의 이번 발언이 어제 오늘날 일이 아니죠. 뭐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을 얼굴이 연탄색 같다느니 뭐 그리고 3만 불 소득이 금방 달성됐을 텐데 노조가 쇠파이프 들어서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막말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게 새롭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특히 대구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전라북도에 와서는 큰 소리 쳤다라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완산갑입니다. 예. 그 완산갑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인덕 후보의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뉴라이트 활동가로 분류되던 이렇게 유재길 씨의 출판 기념회에 축사를 했던 내용들이 현재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사연을 살펴보면요. 유재길 씨, 참고로 유재길 씨 같은 경우는 그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 지역구 은평을에서 탄수공천이 계획이 됐다가 이른바 김무성 옥새 파동으로 인해서 공천 자체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인물인데요. 근데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들 조금 이제 살펴보면 뉴라이트의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 체제가 우리 조선의 근대화 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됐다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이제 군 위안부 문제를 뭐 매춘과 같이 그 동일시하면서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항일투쟁이나 독립운동 역시도 폭력행위로 간주하는 그야말로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인데요. 이제 뉴라이트 안에도 여러 계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활동가가 이제 유재길 씨인데 유재길 씨가 이제 정치의 뜻을 품고 출판 기념회를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김인덕 후보가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소중하다라는 발언으로 이제 축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김은덕 후보의 정치적 소신이 도대체 뭐냐? 그 예. 마음 깊은 곳을 거론했는데 그게 뭐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신도 배치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논란들이 현재 있습니다. 예, 상당히 숨겨져 있던 이슈 중에 네, 하나인데 예, 조금 이따가 좀 다른 이슈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 부장님 이번에 이제 이 토론회 불참을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된 분도 많아요. 예, 뭐 토론회 그렇습니다. 나오냐 안 나오냐 예. 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예. 이렇게 토론회에 안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불참했던 그런 후보들은 어떻게 된 사연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뭐 이제 그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론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못 나오겠다 통보를 했다면 그건 지탄받아 마땅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토론회에 나올 수 없는 또는 나오기 싫은 그런 상황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받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방송마다 이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따로, 라디오 따로, 또 프로그램 따로, 또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방송에서 또 출연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원고를 준비하고 방송국을 오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후보자들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문제이고요. 특히 뭐 그 기성 정치인들이야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18일이거든요. 아니 13일이거든요. 예. 고작이야. 예. 13일 동안 하루 건너서 또는 매일 이렇게 그 방송 나와서 토론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유권자와 접촉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저는 그 TV 토론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이렇게 믿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100%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고 그 사람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방송사들이 연합을 한다거나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횟수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세 분은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속해 있던 분이고 교수님은 좀 객관적으로 보실 텐데 토론회가 좀 많았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짧은 시간에 MBC, KBS, JTB 뭐 이런 데서 동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에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예. 사실 저는 이번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사람의 그 살아온 면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토론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의 그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긴 시간 살아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사실 보여주지 못하고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 정치로 가게 되면은 후보를 오히려 잘못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요번에 보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지금 요번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요. 약
1,450명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후보가 등록이 됐는데 그중에 560명 정도가 전과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의 삶 자체를 한번 되돌아볼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 앞으로 4년 동안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간에 살아왔던 과거를 통해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 전과 기록들을 쭉 봤더니 그냥 무슨 간단한 범칙금이랄지 경범죄가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 살인 미수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폭력이랄지 알선 수재랄지 또 일반 서민들이 다 참고 또 다 납부하고 있는 세금 같은 걸 미납하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알선 수재랄지 이런 그 어떤 범죄들은 굉장히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예. 돼야 되는데 그냥 방송에 나와서 공격하고 자기 얘기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예. 네, 이런 점에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창희 위원장님,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선거가 너무 네거티브로 간다 이런 평가도 네. 있고요. 또 캠프에서 또 구성원들끼리도 마찰도 있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좀 혼탁 선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예, 너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예.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겠다. 네. 예, 그리고 지역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다. 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공약들, 작은 공약들이 지금 우선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약점을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끼리의 감정이 이제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완주 진부장 지역에서 이제 두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이제 후보 유세 차량이죠. 그걸 어느 장소에 먼저 선점하느냐를 두고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다행히 이제 경찰이 개입을 해서 부상자가 없이 이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단히 이제 볼썽사납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점이죠. 그리고 남원 순창 임실 지역에서 이제 무소속 강동원 후보의 그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것이 이제 발견된 건데요. 누가 봐도 사람이 직접 훼손하지 않고서는 그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현재는 경찰이 이제 수사 중에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 짧은 선거 기간 안에서 예.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운동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예. 이제 혼탁하고 검증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전과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도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라는 게 사실은 그 일부 전과고요. 네. 그 양식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이게 도대체 그 도로교통법이 뭐 이게 음주운전인지 뭐 사고인지도 네. 사실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검증 차원에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 왜 이렇게 토론회가 난립하느냐. 저는 그 우리나라는 선관위 주체의 그 법정 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정 토론회가 과연 법정 토론회로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도 저는 의심이 있는데요. 정말 그 법으로서 그만한 권리를 줬으면 그만한 의무를 또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을 하더라도 정말 심층적으로 이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철학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돼야 하는데 그냥 제한된 시간에 마지못해서 때우는 그런 토론회가 되고 있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시작하면서 제 첫째 기조가 우리는 따로 토론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정 토론은 반드시 취재를 해서 우리가 보도를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 언론의 취재조차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뭐 장만증 가지고 와라, 뭐 지역선관위 가서 받아와라 이런 식이고 더더구나 이 선거의 주인공이라는 주민들은 거기 와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정말 토론회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제대로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서 앞다퉈서 취재를 하고 예. 거기에 참관인들이 와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물어도 보고 그래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명이 부족하다면 내일 또 보도를 하고 싶고 예. 방송에서는 한번 방송을 했는데
재방송도 해보고 싶고 좀 이런 토론회를 선관위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토론에서 또 이제 방식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사실 너무나 객관성이나 무슨 공정성 이런 걸 생각해서 1분 동안에 질문을 하고 뭐 1분 30초 동안에 대답을 하고 그래서 뭐 뭔가 획일적이고 보는 사람들이 토론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딱딱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토론의 횟수를 많이 갖는 것보다는 한 번의 토론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들을 검증할 수 있는 해당의 주요한 뭐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전개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내면에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랄지 가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안으로 토론의 방식도 좀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선거에서 우리는 과연 후보자를 얼마만큼 알 수 있을 기회가 있었나. 지금도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후보자 그냥 인사하고 명함 전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분이 살아왔던,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살아왔던 최소한의 이력이랄지 또 지역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입장 정도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간의 어쨌든 이 우리의 선거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토론의 횟수가 많아서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도출된 의제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전과 같았다면 뭐 지지도 높은 인지도 높은 후보가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선거 구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박빙의 치열한 경쟁이 가능했던 것도 예. 어떤 선거 방송의 영향, 방송 토론의 영향도 크다고 좀 긍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거 방송 진행을 했는데 딱딱 자르다 보니까 예, 좀 선진국형으로 좀 이렇게 이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밀도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단일화가 사실상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 되긴 했는데요. 도내 선거구의 현재 이 일주일 전에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변했습니까? 이 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세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취재 현장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판세 판단의 기준이 그 여론조사 이게 아닐까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니까 또 금방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후보자 당락을 예측하기 위한 척도는 분명히 아니고요. 어떤 선거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예. 또 똑같은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또 편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예. 또 이게 정확히 측정됐다 하더라도 이 여론이 그 여론조사 당시의 여론이고 여론이라는 것은 항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위험성도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예. 저희 그런 위험성을 이제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전에 그 MBC에서 그 여론조사 한 게 있고요. 저희가 어제 보도한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전북일보에서 보도한 게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은 그 전주 갑 같은 경우에 그 김광수 후보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전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그래서 그 오차범위 내에 접근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고요. 예. 그 전주갑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는 여론조사 하나와 또 하나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그 김현덕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고요. 천주평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 MBC 여론조사나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하게 김성조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까 익산 갑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지역인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한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준석 후보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에 밖에 예, 벗어난 것으로 예, 보이는데 예. MBC와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벗어난 것으로 나왔고요. 또 남은 순창 임실 같은 경우 물론 그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MBC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를 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같은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선두 자리가 바뀌는 예. 양상이 있었고 예. 또 완주무진장에서는 안우영 후보가 더민주당 안우영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거 아니냐는 게 보이는 게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1.1%포인트 이렇게 좁혀지고. 굉장히 좁혀진 예.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관심사에 조금 밀려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익산시장 재선거도 지금 뜨겁게 벌였죠.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익산시장 쪽은? 당초에 많이 뜨거웠는데 네, 네. 지금 약간 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선거 지금 갑선거구가 좀 쟁점이 좀 크게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약간 좀 예. 관심에도 밀려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 민심 흐름이 지금 익산처럼 이게 당대당 대결 구도가 또 선명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 또 지지 여론들이 좀 결집을 하면서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부의 예측도 있습니다. 뭐 그 두 분의 어떤 두 후보자의 어떤 그 행정고식이랄지 뭐 이런 정치 이력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예. 어떤 인지도랄지 미리 또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준비했던 그 정원열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크게 좀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 조사 기관마다 너무 또 판이하기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일화 문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일화 문제 한 두 분만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이창희 위원장님 단일화가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이제 군산 지역이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그렇죠. 이제 유일하게 이제 군산 지역인데 사실 이제 단일화는 이제 전국적인 흐름을 보면 너무 강한 여당을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다여가 이렇게 단일화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군산 지역은 약간 특이합니다. 전라북도의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여타 후보가 단일화한 게 아니라 새로 출범한 국민의당 예. 김관영 후보를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당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김관영 후보가 이제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의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너를 띄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10% 가까이 어떤 후보가 이겼는데 거꾸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 후보가 10% 가까이 지는 결과.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다 선거법의 영향입니다. 선거법에는 유선 전화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여론조사를 하려면 각 정당이 요청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지만 정당이 요청한 또는 각 후보가 요청했기 때문에 설문 과정에서 약간만 조정을 해도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예. 그리고 또 유선 전화가 한 50%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여론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제 가중치를 둬서 이제 보정을 하긴 하지만 그게 국민 전체 또는 유권자 전체의 그 정치 의식, 그 어떤 표심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시대에 예. 맞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그 시대에 맞게끔 선거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성 후보님, 그 단일화 문제 잠깐 저희가 이야기다가 짚어봤는데요. 좀 전라북도의 단일화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형태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대개 1등을 2등과 3등이 단일화해서 1등을 이길 수 있다면 매력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의 어떤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이 상황은 단일화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큰 틀에서 본다면 야권의 파이가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지역의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치열하게 논쟁하고 더 선명하게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더 치열한 상태가 좀 진행되는 게 우리 호남으로서는 또 전라북도로서는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으로는 사실 그런 좀 특색들이 좀 네,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네. 아까 이창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문제 또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보는 선거구 문제 이런 게 하나의 과제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뭐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단일화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군산에 있었던 이 사안들은 명분도 없고 어떤 정치의 이제 덧셈 뺄셈인데요. 과연 지금 A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상대 후보를 지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따른 분명한 동기와 명분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유권자를 너무 어쨌든 무시하고 어떤 정치인의 어쨌든 그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저는 이번 단일화 그 논쟁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떤 우리 전라북도 도민 유권자를 너무나 좀 무시하는 그리고 어떤 후보자들의 일방적인 그런 행태고 근데 또 그게 또 언론에서 좀 주목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뭔가에 잘못된 이슈가 좀 확산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대단히 좀 안타까웠던 좀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라북도 정치가 참 과제가 많습니다. 예. 저희가 단일화 문제 좀 간단히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그동안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시작된 거죠? 오늘까지. 예. 전국 단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사전투표가 그렇죠. 도입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장님. 사전투표가 거기 참여 유권자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전투표가 2013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 2014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이제 그 사전투표는 사실은 그 자기의 바쁜 일이라든지 다른 일정 또는 뭐 이유 이런 사유로 그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그전에 비슷한 제도로 그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재자 예. 투표는 자신이 이런 날 어디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걸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데 사전투표는 자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은 어디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사전투표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딱히 물어보면은 무슨 그 용건이 있어서 그날 뭐 투표를 못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못 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해야겠다. 그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상당히 적극적인 투표자층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학생층이 또 있는데 아까 부재자 투표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 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옛날 그 부재자 투표 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신고하고 가서 하고 하는 게 번거로운데 굉장히 편리해진 제도가 됐거든요. 사전투표라는 게. 그래서 좀 이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전투표는 본인이 가서 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 이상 위원장님, 그 사전투표에 대응하는 각 당의 자세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예, 여야는 좀 다르게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사전투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게 좀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건 아마 이게 당의 지지층과 또 지지의 어떤 결속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보통 그 정당 지지로 보면 30% 이하로 거의 안 떨어지죠.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좀 높게 올라가면 한 40, 2%. 그렇게 되면 한 그 편차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잘못할 때는 뭐 16%, 15%까지 떨어졌다가 뭔가 좀 이슈가 되고 잘 된다 하면 뭐 40% 넘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편차가 한 25% 이상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야권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결속력이나 지지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선거 때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야권의 어떤 유불리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어쨌든 결집도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의 유권자의 지지를 좀 더 받는 야권이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죠.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투표율 몇 프로가 높아지는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당락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자. 뭐 이런 입장에서 어쨌든 후보자 전원이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당의 입장을 어쨌든 그 쟁점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벤트 선택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투표가 좀 학교에 계시기도 하는데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전투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투표하는 날은 3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3일간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많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꼭 당선돼야 되겠다는 이런 그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마 투표율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전 투표가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 우리가 선거에서도 좀 느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형태의 어떤 제도로까지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투표 시간도 좀 더 조정해달라. 6시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7시나 8시까지 또 2시간 정도 높일 수도 있고요. 일 끝나고 살 수 있게. 네네. 예, 그리고 또 연령도 인접해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만 18세부터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현재 19세로 하고 있는데요. 연령도 좀 낮추는 거랄지 또 뭐 정말로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페널티가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이런 정책들을 펴므로 인해서 뭐 주민들이 자기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4년의 미래를 뭐 책임져야 될 중요한 선거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좀 정비 이런 예, 것들이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창희 위원장님, 네. 이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도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하시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랄지 뭐 그것과 관계없이 예. 그야말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투표가 가능하게끔 이번 사전 투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 교수님 말씀처럼 그 시간도 확대해야 되고 선거 연령도 낮추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건 이제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문제를 하나 또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행 선거법이나 선관위가 우리 유권자가 사실 정치의 주인입니다. 예. 정치권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권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선관위가 투표 동료 홍보 영상 중에 그야말로 19금 영상이라고 불리는 성행위를 영상시키는 예, 예, 그래서 예. 대단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결국 그 영상을 내렸는데 그 선관위가 갖고 있는 그 저급한 인식 수준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마저도 관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관리위원회인데 오히려 예. 마케팅 대상자로 예, 예. 꼬셔야 되는 대상자로 봤다는 게 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선거법뿐만이 예. 아니라 예. 이제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선거 기간 외에도 자유롭게 선거에 관련된 토론과 논의들이 할 수 있게끔 선거법이 고쳐지고 정당법 역시도 쉽게 좀 정당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고쳐져야 된다. 이것이 20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 형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선거의 전체 과정에서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표 참여 아니겠습니까? 예, 투표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천호석 교수님, 최근에 투표율 흐름이 어떻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요? 아니 이렇게 연령별로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 그간의 성향을 보면 예.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지역성이었죠.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몰표를 주는 현상이 좀 있어 왔고요. 그리고 계급성을 드러내는 투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 약했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예.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보수층이 두껍고 또 이런 분들이 투표율에 그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지적해 왔듯이 20대에서는 투표율이 좀 저조한 이런 특징을 보였는데 예. 지금 20대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지금 그렇죠.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수저론, 헬조선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적극적으로 좀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는 박빙의 선거가 많아서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지 오를 거다.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성훈 부장님, 예, 예. 젊은층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에서 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이죠. 예. 도내 12개 대학 총학생협의회가 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종학생협의회에서 캠페인을 하겠다
홍보물도 나눠주고 예. 예, 또뭐 그 SNS를 통해서 그 인증샷을 하는 사람들을 그 인증샷을 올리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그 기념품도 주겠다, 예. 선물도 주겠다 이런 걸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놀라운 건 아까 이제 정 교수님은 그 20대에서 그 투표 의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표가 13만 대학생 중 5만 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예. 참 이게 참 슬프네요. 사실 요즘 대학생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 영화제도 지금 영화제도 곧 시작되고 5월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여유 있는 고사하고 정말 그 내일 모레 중간고사에서부터 예. 이제 하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좀 이 정치권이 좀 학생들의 마음을 편하게 먼저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그 학생 종합에서도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우리가 참여해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쉽사리 믿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참여를 해야 조금씩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변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학생들이 예. 젊은이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송 부장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저희가 또 이 토론회, 이 투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선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천도선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선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하고 또 앞으로 일할 사람들 중에 누가 능력이 있는가를 골라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막는 것도 우리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을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주역으로서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강한 그런 열망이 이번 선거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성원 부장님. 예. 그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돈에 10개 선거고 어느 한 곳도 사실은 그 쉽게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라는 게 앞서 그 정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그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차선, 그것도 아니라면 차차선, 아니면 최악을 막는 선거이고요. 이번 투표에서는 어쩌면 한두 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좀 더 알아보고 정확히 이렇게 판단하고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예, 뭐 선거는 당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2등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유권자 입장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입장인 겁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분이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참여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지점들이 만들어질 때 그건 죽어 있는 표가 아니라 이후에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당 투표도 한다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예, 혹시 사표에 대한 어떤 우려나 곤란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한번 행사하는 이 투표 주권이 결국에 우리의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창규 위원장님. 네, 이번 선거가 이제 오래간만에 그 한 정당에게 계속 이렇게 집중된 투표를 하다가 이제 두 정당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돼서 오래간만에 재밌어진 선거입니다. 근데 또 돌이켜보면 너무 시간이 짧아서 후보자의 정보를 금방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력을 정확히 알 수도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들의 살아온 역사, 이력들을 좀 더 깊게 살펴봐서 이 후보가 공약하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헛공약이나 뻥공약에 불과한지 이런 것들 좀 가려내서 좀 신중하게 투표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이번 19대 때 조금 누렸잖아요. 경쟁의 장을 누렸는데 20대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선거판을 우리 유권자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투표를 목전에 두고 저희가 오늘 전체 판세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흑수저, 헬조선, 참 가슴 아픈 우리 시대의 유행어들입니다. 양극화 문제 그리고 불평등 해소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과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소득, 여야를 지지하는 것 어느 것 상관없이 우리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우리가 그런 현실로부터 벗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